오늘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자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을 할지 말지, 즉 이혼 사유가 있는지, 두 번째는 위자료, 세 번째는 재산 분할,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시리즈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했던 성공 사례나 판례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원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박현혜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적교섭 문제부터 상속이나 후견인, 입양, 성본 변경 등 가정사와 관련한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큰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서로의 잘못이 비슷비슷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다 들켜 이혼을 하는 경우, 어느 날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혼인 기간 중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거나 나를 모욕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내가 아닌 내 부모에게 폐륜적인 행동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바람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이혼을 하더라도 도박이나 범죄 연루 혹은 계속된 거짓말 때문에 배우자가 계속 가정에 해를 끼치고 있고, 내가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혹은 상간녀나 상간남 등 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데 일조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 해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서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시댁이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은 사업을 한다면서 계속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가 제왕절개로 자녀들을 출산할 때도 지인들이랑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에는 무척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고급 호텔에 함께 투숙하며 데이트를 하면서 밖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내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대부분 청구한 대로 이혼이 이루어져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서 꼭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증거로 제출된 건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자상한 남자야. 올 오빠 잘 자. 오라방. 왜 연락이 없으십니까? 마음은 있었어. 누굴 만나도 오빠만큼 날 챙겨주고 심적으로 잘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 하고. 유부남도 처음이니까 좀 거리 둔 것도 사실인데. 입니다."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을 주고 만났다는 게 명백하죠. 법원에서도 상간녀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고 보아 상간녀로 하여금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성관계까지 인정된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는 적은데요.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참작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아기의 유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판례에서 찾았는데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나 자궁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 라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가출한 이후로 연락도 없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나 방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악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판결하였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가 도박을 했는데요. 아내가 도박 치료를 권유했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아내 몰래 아이들 돌반지나 목걸이, 심지어는 아내 카드까지 가져가서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남편인 피고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유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 2,3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대출을 받아 쓰자고 아내를 강요했고 아내는 대출을 받아 남편을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을 가져가서 혼자 흥청망청 써버리고 생활비는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점에 아내 명의로 상당한 대출이 누적된 상태였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국세도 엄청 연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희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혼인 기간이 짧기도 하고 두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앞으로 국세와 대출금 채무가 많이 쌓여 있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이를 혼자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다고 호소하면서 결국 대출이나 국세가 생긴 원인은 남편의 강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사실도 대화 내역에 남아있어서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이나 제가 판례에서 찾은 사례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크진 않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기간, 귀책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각성 같은 건데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입니다. 그마저도 남편과 아내의 잘못이 서로 비슷하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까지 인정받고 싶은 상황이라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때 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혹은 유사 판례는 없는지 잘 따져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